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오랜만에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앞뒤와 양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같이 모인 것 자체가 너무 큰 감사함인 것 같고 너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려우시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희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지금 모인 모든 동문들이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 이 자리에 축복 내려달라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필드 스터디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유럽 땅에서 한반도 통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모인 이 시간, 필드 스터디에서 배우고 결단한 마음, 그리고 경험했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필드 스터디 여정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한국 리더십 학교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귀한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리더십 학교 가장 가까이서 전심으로 섬기는 교장 선생님, 이사님, 교무위원님, 조교님들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 리더십 학교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한국 리더십 학교에 모으시고 통일 한국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명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한반도 통일을 소망하고 평생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주의 선한 뜻과 계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활동을 앞둔 22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 가정 전체가 모두 거저받은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많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받은 특별한 선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드 스터디에서 배우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통일 한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필드 스터디에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남은 정규 과정을 통해 서로의 다름이 축복되고 서로 더 깊은 동역의 관계로 평생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회 및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순서의 사회를 맡은 22기 교육조교 박재윤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 감사합니다. 이번 보고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드 스터디 보고회와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회가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하셔서 22기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내빈 소개를 가지겠습니다. 리더십 학교 학생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사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분들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그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장로 명예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임성빈 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인구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세중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기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문 이사님들이십니다. 네, 동문 이사님은 김병학 동문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규 과정 중 여러분들에게 귀한 강의해 주신 강사님들이십니다. 네, 고재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방선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일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영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성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 리더십 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메데어 한국지사 한장순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사님들을 대표하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한국 리더십 학교 이사장님이신 김경진 목사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회 우리 다 잘 다녀오셨죠? 우리 오늘 보고회를 겸하여서 또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회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 2007년이었는데 그때 유럽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그것을 쭉 유럽을 돌다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 교회가 비었다, 또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요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독일어 실력은 막 이제 시작하는 정도였고 저보다 독일어가 조금 못했고 물론 저도 잘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유럽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아마 그때 유럽을 처음 갔기 때문에 더 아마 흥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07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 친구가 독일로 유학을 가고 또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바로 올해 그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교회 쯔빙글리가 안수를 받았고 또 개혁교회가 시작됐던 바로 그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렇게 쭉 시간을 세보니까 한 15년, 16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2007년에 그 정말 짜릿했던 만남이 지금 눈에 이렇게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기 엄마도 됐고 또 가정도 이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템포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그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젊음의 어떤 이 결단,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드 스터디를 다녀오시면서 우리 리더십 학교가 사실 많은 또 예산도 지원하고 또 많은 후원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스태프들이 돕고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또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생겨나는 이 귀한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가꾸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사님들도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은 정말 바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셨고 또 오늘 같은 날까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원에 힘입어서 이 후원은 단지 가르침의 후원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기도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기대와 기도를 뒤에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여러분 축하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유럽 필드 스터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스터디 브리핑을 위해 정혜원 교무위원님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필드 스터디를 다녀온 15기 졸업생 정혜원 교무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로 필드 스터디 브리핑을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도시별로 배운 바들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필드 스터디는 2023년 7월 15일부터 22일 총 7박 9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45명이 되는 인원이 함께 갔다 왔고요. 우리 임성빈 학교장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학생 36명, 스텝 8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룩셈부르크, 제네바 이 세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이제 베를린의 대주제는 독일 통일의 역사, 독일 정치 공공부문 리더십을 학습하는 주제였고요. 이제 룩셈부르크는 저희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럽 연합의회 럭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국영 기업, 룩셈부르크 외교부 등을 방문하면서 EU의 또 대통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국제기구 리더십, 국제구호의 역사, 또 종교개혁의 역사를 주제로 대한민국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세계무역기구, 유엔 사무국 등 이제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또 종교개혁의 주요 장소들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도시별 기관에 대한 소개와 소회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이사님들과 동문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와 후원으로 정말 섬겨주신 많은 이사님들과 또 동문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 자고 잘 먹어서 정말 배움에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히 또 기관 방문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계신 이제 윤영관 교수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또 이제 해외 공관에 또 대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번에 주독일 김홍균 대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대사님께서도 통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열정 있는 청년들이 있다니 하고 되게 놀라셔서 신나서 저희와 대화를 정말 끝내지 않으시고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이렇게 저희가 귀한 질의응답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윤영관 교수님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세중 이사님의 소개로 김윤희 대표님께서 룩셈부르크, 저희 김윤희 대표님은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대표님이신데요. 룩셈부르크 방문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직접 이제 룩셈부르크 외교부에 또 연락을 해주시고 여러 기관 방문에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곳들을 가고 또 정말 귀한 배움을 얻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통합의 그 비밀을 조금은 배우고 왔고요. 이제 같은 어떻게 작은 나라로서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GDP 1인당 GDP 세계 1위인지 1인당 GNI 대비 ODA 비율이 1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제네바에서는 마지막 기관으로 메데어 헤드쿼터 이제 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 계신 한장순 이제 한국지사 대표님께서 연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일정의 마지막에 뜨겁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저희 우리 필드 스터디는 떠남, 만남, 배움, 결단 네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필드 스터디 이후에 또 프로젝트 이후에 또 삶에서 저희가 보내주신 사랑과 배운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용지 학생께서 나오셔서 베를린에서 배운 것들과 방문한 기관들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일 동안 모든 후원자분들 덕분에 4일 동안 잘 독일에 있었고요. 이제 총 15개 기관에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15기관에서 느낀 점은 총 5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과 통합,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바른 역사인식, 정치 외교, 리더십 이 5가지를 좀 주요하게 느끼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물관 섬, 저희가 이제 독일 땅을 밟자마자 박물관 섬과 베를린 돔을 이제 봤는데요. 거기에 있는 독일의 유물들 그리고 정취들을 보면서 독일 문화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독일에 왔구나를 일단 먼저 느낀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서독을 가르고 있던 장벽 위에
그림을 그려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예술로 어떻게 보면 승화시킨 거리고, 이것들을 보고 저희가 분단의 아픔과 또 통일의 염원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일차에는 저희가 화해교회에 갔는데요. 화해교회는 매일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동독을 탈출하려다가 희생된 분들의 그런 것들을 기리는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제 진정한 통합이란 무엇인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 나라와 여기서 통전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와 또 비전을 선언하는, 여기서 비전 선언문을 저희가 읽었는데 비전 선언을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철근들을 봤습니다. 아까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쪽은 완전히 장벽이 다 남아 있었지만 여기는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골격만 남아 있는 장벽을 보았고, 거기서 저희가 동독과 서독 사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희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려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놓은 그 사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단의 아픔도 함께 좀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를린 소망교회로 저희가 향했습니다. 베를린 소망교회는 유독 이제 파독 간호사분들과 그다음에 광부분들께서 많은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굉장히 감사를 느낄 수 있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네, 사진 보시다시피 저희가 여기에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습니다. 3일차에는 저희가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서 김상국 교수님과 그다음에 페니 교수님께 이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다시피 완전한 통일 독일로의 노력이 굉장히 저희가 알지 못하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고, 이에 비추었을 때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시사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가 조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SED 독재청산재단에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청산재단은 이제 독일 통일이 된 이후 8년 뒤에 만들어진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독재 위험성을 알리는,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독일 국민성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을 받고, 저희도 독립부터 그리고 분단까지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겪어온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찰리로 바로 다음에 향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독과 서독을 가르던 검문소입니다. 저희가 이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동서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북에 갈라져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는 되게 좀 가슴 아픈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토포그래피 오브 테러라고 그 독재 정권의 위험성을 또 알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독일의
독재 정권, 나치 정권 당시에 있었던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 안기부 쪽 기관이 있었던 자리를 이렇게 다시 장소로 만들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독재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장소들을 보았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동서 이념 분단, 냉전의 그런 위험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런 갈라짐,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독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성의 국민성들을 보고 좀 많은 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4일차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에 저희가 갔는데요. 동서독 딱 경계에 있던 잘 남아있는 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독일의 풍파, 어떤 전쟁이나 외부 외세 침략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어서 통일 이후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문화유산을 보고 분단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대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통일 한국,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일을 하셨던, 죄송합니다, 외교부의 통일 관련 일을 하셨던 대사관님이셔서 되게 독일 통일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우리나라 140주년을 우리나라와 독일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예전에는 원조해주는 국가에서 지금은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는 게 정말 좀 기특하기도 하고 선배들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외교 관계와 통일 독일과 한반도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재단에서는 그 빌리 브란트라는 한 사람을 좀 하원 의원이 이제 만든 재단인데, 빌리 브란트라는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몇십 년 앞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경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어서 매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빌리 브란트 재단에서 우리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어떤 영향력을 그 민중들에게 또 함께 하는 힘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구적 리더십, 평화와 통일과 또 환경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영향력,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곳인데요. 유대인 추모비에 방문했습니다. 유대인 추모비는 사실 특별하게 막 뭐가 전시되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벽돌들, 조형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높은 조형물들을 저희가 가로질러 가면서 이 희생자들을 좀 추모하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저희가 그 독재의 위험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희생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절을 겪었을까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베를린의 거의 딱 중심지에 있다는 점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장 중심에 놓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또 떠오르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 그 국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에 갔습니다.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그 의사당에 가서 마지막 그 순서를 지냈고요. 저희가 선진 정치 문화와 또 민주주의의 그 우리가
그 지켜야 하는 그런 중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좀 보고 느끼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베를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2기 김예지입니다. 이어서 룩셈부르크와 제네바 도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전체 일정은 룩셈부르크에서는 이제 하루 동안 외교부, 룩시노베이션, 유럽의회 사무국에 다녀왔으며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1일차 3일간 머무르며 1일차 유엔 제네바 사무국,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제네바 도시 탐방, 2일차 주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매드에어, 그리고 마지막 3일차에는 종교개혁 탐방 순서로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작년과 다르게 저희는 룩셈부르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룩셈부르크 외교부에서 사무차장님, 부국장님, 사무총장님을 뵙고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유럽연합의 창립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외교적으로 어떤 장점을 지녔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디지털 혁신의 허브인 룩시노베이션에 방문하여서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와 사례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사무국에서는 유럽의회 역사와 함께 의회가 유럽이사회 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역사와 룩셈부르크가 다국어 구사의 강점과 지혜로운 외교적 정치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의회 사무국 일정을 마치고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첫째 날에는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 방문하여 투어를 하면서 유엔의 역사와 각 나라들의 유엔 참여 현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표로 김정린 집사님께서 유엔이 지원하는 인권에 대해 강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후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종교적 인권 질문이 깊어져서 강연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지며 이제 조별로 제네바 도시를 탐방하였는데요. 자유시간 이후에는 호수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합창도 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둘째 날은 먼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표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각 기구에서 겪는 실질적인 사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던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는 전시 공간을 통해서 기구의 전반적인 역사와 또 현재 기후 변화를 포함해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감사하게도 한국 직원분들이 그 세계무역기구의 특징과 앞으로 어떻게 기구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포함하여서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이 역량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국제구호기구인 매드에어 본부에 방문하였는데요. 저희를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목숨 바쳐 헌신했던 구호 사례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마지막 날 박영진 목사님의 안내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 제네바 아카데미, 생피에르 교회를 방문하고 칼백의 무덤은 방문이 어려워서 설명을 들으며 저희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날 가운데 7박 8일의 일정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드 스터디 브리핑과 그다음에 7박 9일 동안 방문한 도시의 일정을 잘 정리하여 주신 교무위원님과 그다음에 두 분의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필드 스터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결단하게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간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스터디 팀을 대표하여 박상원 학생과 하주희 학생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나올 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리더십 학교 22기 박상원입니다. 지난 7월 유럽으로 다녀왔던 필드 스터디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기억하고자 일기 형식으로 남겼던 글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 유대인 추모비 지하의 무거운 공간을 지나며 꽤나 울었던 것 같다. 기억하는 것에 진심인 독일인들은 그들의 악역사를 국회의사당 옆에다 가져다 놓았다. 이제는 무너져서 그 조각들만 남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불과 8개월 전의 일이다. 필드 스터디 일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난 겨울에 혼자 경험했었기에 대단한 기대는 품지 않았다. 가고 있으면 가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쭈뼛거리는 몇 주를 보내고 불투명하던 필드 스터디 참석 여부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나는 몇 개월 만에 계절이 바뀐 베를린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 분단국에서 통일국가로 거듭난 독일에서 어떻게든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가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일 것이다. 푸른 하늘과 구름이 예쁘게 들어오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강의실에서 무언가 얻어가려고 애써 보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가져가고 싶었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교수님께선 답을 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당연한 사실만 재확인했다. 무언가 우리보다 선진한 나라에서 당연히 좋은 답을 얻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들이 경험이 있으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것이 나의 배움이었다. 물론 그들의 사례를 보며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한반도 분단 해결의 주체는 우리들이지 독일인이 아니다. 북한을 더 알아야 한다. 역사를 더 알아야 한다. 현실을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고민해주지 않는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회색의 네모난 돌덩이들은 다시 봐도 특이하다. 한여름에 참으로 뜨겁지만 그 무채색의 구조물들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을 갖는다. 유대인을 추모하며 혼자만 흑백으로 존재하는 공간. 그걸 도심 중의 도심에 구현해 놓았다. 독일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는 것에 진심일까? 첫째로는 그들이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진 않는다. 세계 역사 속에서 타국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잘못을 저지른 열강들은 많지만 그들 중 독일처럼 사과 기억에 진심을 담은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 불과 80여 년 전에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지금 세계 외교에서 도덕적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생각해 볼 대목이다. 스스로 답을 헤아려 보는 중에 독일의 국경을 넘고 있었다. 독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배움을 잘 기억하고 싶다. 가져갈 수 있는 의문 또한 잘 간직하고 싶다.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정치외교적 지식과 소양이 모두 부족한 내게 필드 스터디의 의미는 그렇게 조금씩 차오른 듯 했다. 그것은 또다시 국경을 넘어 스위스에서 더 충만하게 차올랐다. 나는 공대생 출신으로 평소 국제기구나 NGO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주변에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도 거의 없다. 매달 몇몇 기관에 소액 후원하는 것이 NGO에 대한 내 관심의 전부였다. 국제기구와 NGO에 대한 나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진 것이 이번 필드 스터디의 가장 큰 수확이다. 필드 스터디 기간 중 방문하는 기관들마다 꼭 한국인 관계자분들이 계셨다. 내심 한국인 분들을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일하는 모습이 근사해 보였던 것 같다. 그분들은 어떻게 국제기구에 올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까지 오게 된 여정이 궁금했다. 괜히 말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에 명함을 드리고 메일 주소를 받았다. 학업을 마친 후 좋은 기업에 취직하거나
자신만의 뚜렷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옵션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게 또 다른 선택지가 보이는 것 같았다. 지금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야가 넓어진 것으로 내겐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메데어는 아마 나를 비롯한 리더십 학교 22기 많은 동기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들이 해온 사역과 지향하는 가치를 듣는 것만으로 존경 어린 박수가 튀어나올 정도지만 우리를 환대하는 모습, 한국어로 함께하는 찬양, 정성껏 준비한 애찬식과 교제 시간은 메데어 방문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다. 애찬식에서 함께 메데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NGO가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지 자세히 듣게 되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나와 너무 달랐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름의 방향을 정하고 갈 길 가던 나의 옆에 인지하지 못했던 콘크리트 벽이 쾅 하고 부서지며 새로운 길들이 보이는 것 같다. 물론 당장 섣불리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야가 넓어진 것이 중요하다. 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방문했던 대륙이라고, 전에 보았던 것들이라고 애초에 기대를 품지도 않으며 거들먹거렸던 교만함은 초라하게 부러졌다. 나는 아직도 견문을 넓히는 것에 한참 미진하다. 필드 스터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나 기대가 없었음에도 나에게 배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미 안다는 교만을 부러뜨리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알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바랄 것 없이 아름다운 날씨와 모든 일정을 소화할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여정에 함께하며 청춘의 빛나는 한 조각을 선물로 받게 해준 우리 동기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네,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22기가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7일 남짓한 이 여정이 이토록 순탄히 마쳐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너무나 많은 분들의 섬김과 노고, 정성 어린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 모아주셨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잘 간직하고 소화하고 삶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리더십 학교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이사진 분들과 넉넉한 후원으로 늘 동역해 주시는 분들, 저희에게 아낌없이 도움 주시는 든든한 조교님과 교무위원님들, 특별히 20년이 넘게 리더십 학교의 지도자로 학생들의 곁에서 섬김의 땀 흘리시기를 기뻐하신 이장로 명예교수님과 항상 저희가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세우길 바라시며 사랑의 가르침을 베푸시는 우리들의 캡틴 임성빈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더십 학교 22기 하주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간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배우자, 그리고 나누자가 제 필드 스터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배움, 공동체, 결단,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귀한 배움들 중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베르너 페니 교수님께 들은 독일 통일 리더십 강의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흰머리가 지긋한 여든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눈에서 통일을 향한 열망을 보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데 감동받았습니다. 본인도 동서 베를린 지역 모두에 거주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몸소 겪었고 한반도도 그 아픔에서 치유되길 바라셨습니다. 다만 독일 통일 당시 상황과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잠깐 낙심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답안을 고민하고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작지만 강한 나라 룩셈부르크죠.
경제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고요.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가 정신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필드 스터디 조에서는요, 운수 좋은 날로 불리는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를 방문하는 세 번째 날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두 곳의 장소를 방문하고 저녁까지 먹고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학생 맛집까지 가서 음료수만 먹고 뛰어나왔습니다. 학생을 눈물에 머금고 길거리 핫도그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한 손은 핫도그를, 한 손에는 감자튀김을 들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팀원들도 배를 잡고 웃으면서 뛰었는데요. 비록 학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핫도그의 카레가루도 바람에 날아갔지만 저희 조는 그날을 운수 좋은 날로 기억하며 잊지 못할 순간으로 추억합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이때?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왜 저예요? 라는 의문의 날도 있었습니다. 제 기간 발표 담당이자 저희 대표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스위스 긴급구호 NGO 메데어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기간 조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곳에 달려가 사람들을 돕는다는 기간의 비전에 감동을 받기도 했고 저희 엔라이체마 대표님을 실제로 뵙고 싶었는데 더위를 먹었는지 기간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강의와 합창 그리고 귀한 성만찬식 모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옆방에 가서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왜 하필 이때 이 순간에 왜 나만 아픈 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은 다른 지체가 대신 대표님께 전달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잠깐 엔라이츠만 대표님 뵙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요. 하지만 저녁 조모임 시간에 모두가 메데어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기간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충분히 누리는 걸 보고 다시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들어온 통일입니다. 사실 정규 과정, 통일 과정에서는 머리로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직접 분단의 상흔을 보고 그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깨가 더 무겁다고 생각했는데요. 개인적인 직업과 비전 외에도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더 큰 시야를 가져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필드 스터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이웃에 대한 마음을 일깨웠으며 꿈에 그리던 국제기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아쉬움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제 필드 스터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이룬 필드 스터디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왔으니 필드 스터디가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드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을 복기하며 현장에서 뵌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에서 못다한 질문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한 국제기구 선배님의 따뜻한 응원이 담긴 답변을 받고 귀한 인연을 잘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필드가 우리 한국의 필드로까지 확장되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드 스터디를 준비하고 다녀오며 동문분들을 비롯한 후원자분들께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장루 명예교장 선생님, 임성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온맘 다해 기도와 헌신으로 필드 스터디에 함께해 주신 분들, 본인의 식비를 아껴가며 후원해 주신 동문분들, 스텝으로서 전 필드 스터디 과정을 준비하고 동역해 주신 동문분들,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신 교회 및 후원자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마음껏 누리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득 부어주신 사랑은 다음 기수에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 유럽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얻은 비전과 감사가 잘 느껴졌던 두 분의 간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로는 앞서 들으신 브리핑과 도시 발표 그리고 간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동참합시다.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저희 목소리와 피아노를 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기억해라. 이 피를 마담하시면 내 피가
너희 안에 크게 돼. 있는 곳이고 현장하면 정경 없고 그렇게 의학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네, 필드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편집까지 수고해준 미디어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현지에서 많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준 합창 순서입니다. 네, 학생들의 모습과 가사에 집중하시어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현지에서의 감동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필드 스터디의 감동을 전해주신 22기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필드 스터디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이어서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과정과 필드 스터디를 통해 각 개인에게 피어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여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인설 교무위원님 나와서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7기 졸업생이자 교무위원 섬기고 있는 최인설이라고 합니다.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필드 스터디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2학기부터는 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받았던 어떤 감동과 배움을 단순히 자신의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들은 사실 그 22기 인원들이 기획을 해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친구들의 이야기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그 한국 여행사 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 스터디를 다녀오면서 이들이 받았던 느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들을 잘 기록하고 그것들을 잘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들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했었고 그 내용들을 아마 이제 미션 해결형 게이미피케이션이 좀 결합된 그런 콘텐츠를 결합해서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꼭 가이드가 없더라도 잘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프로젝트 아카이빙 팀이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가 20년이 넘었고 사실 초기 기수는 기수 전체가 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10몇 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팀을 나눠서 한 해에 7개에서 8개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족이 됐는데 실제로 100개 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아카이빙 되지 않고 각 기수별로만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장면들에 좀 문제인식을 느끼고 이것들을 잘 기록하고 보관하여서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리더십 학교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을 아카이빙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 팀은 15입니다. 그래서 15분이 담긴 우주의 지식이라는 것으로 재학생들이 격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동기들의 서평을 보면 본인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다양한 좋은 서평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기수에서만 소비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너무 아쉽게 느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팀이고 실제로 요즘 세대들은 책을 읽기도 하지만 유튜브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더 깊이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은 N스케치입니다. 본인들이 1학기 때 받았던 어떤 북한에 대한 실상들과 다양한 감동들을 본인들의 재능을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함께 그림 활동을 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과 관계를 쌓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굿즈 제작일 수도 있고 전시회를 열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좀 사례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팀은 겨울나기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난한 마음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었을 때 더 그 마음들을 저희가 2학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 팀은 매거진 30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문제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고민 없이 소수의 정보만으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나왔던 실행 방안들은
실제로 전공자와 현업자들을 잘 인터뷰해서 그 내용들을 청소년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정규 과정을 입학하게 되면 본인이 경험한 필드에서 경험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보지 못했던 다양한 필드의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강연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못 봤던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던 필드의 그런 모습들을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서 풀어내고자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입학 홍보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학기 정규 과정과 그리고 필드 스터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학기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굉장히 좋은 교육 과정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추천을 통해서만 저희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잘 입학 홍보를 준비해서 다양한 좀 신입생들을 좀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보고 드렸고 실제로 지금 나온 내용들은 기획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많은 실행을 하면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저희의 실행들이 조금 더 수정 보완해 가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저희가 내년 1월에 있을 졸업식 때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기의 하반기 프로젝트 일정과 세부 계획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22기의 프로젝트 일정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 리더십 학교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이장로 명예교장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교장님께서 나오실 때 사랑을 담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특별히 강사 선생님들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어떤 분은 20년을, 22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섬겨주시고, 이게 말이 22년이죠. 그 22년을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님들 또 일기 때부터 함께 했던 이사님들이 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문 선배들 뒷자리에 있고 교무위원으로 참석하고 또 멀리서 동문 이사로서 섬겼던 김병학 박사도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토요일 날은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경진 이사장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드 스터디 보고회 겸 프로젝트 사전 보고를 했는데 팀 프로젝트 필드 스터디는 리더십 학교의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드 스터디 역시 지난 22년 동안 지속돼 왔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일기 때 여기 임성민 교장님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일기 때는 아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실수도 많았어요.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일기 때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숙박 시설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대형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그게 틀어져 가지고 임시로 10인승인가요? 15인승 승합차
그거를 3대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1기 중에 국제 운전면허증 있는 학생이 차출돼가지고, 그때는 앱이 없으니까 지도, 종이 지도 그거 보면서 시카고를 탐방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리고 또 뉴욕에 가서 지금도 우리 이일영 박사님 기억하는데, 그 IMF 나 IBRD 기관들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섭외를 해주시고, 또 이일영 박사님이 필드 스터디 그 참가했던 모든 인원들을 자택에다가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게 2001년도예요. 그런데 이제 IMF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 조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분들의 헌신과 섬김, 그 사랑의 수고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일기 때 우리 이사님 중에 가장 오래된 현재 이사님 중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김세중 이사님 가장 오래된 이사님이시네요. 대표에서 이사님 대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드 스터디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참가했잖아요. 22기 참가했는데, 필드 스터디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학교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드 스터디에 쓰는 시간과 돈, 그리고 모든 수고가 리더십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반 이상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시간 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키워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리더십 학교의 키워드들이. 그런데 리더십 학교의 키워드 중에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비전 기도문하고 매칭이 돼요. 3가지가.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라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세상의 리더십을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변혁시키자 하는 게 그 미션이자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 그 또 미션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에 늘 하나님 나라 발표를 했잖아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세 번째는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리더십은 미래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즉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리더십 학교 오기 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러한 비전과 미션의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런 생각 없이 입학을 했다가 6개월이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다 이제 머릿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한다. 이게 리더십 학교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배우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십 학교임을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노력을 해주신 임성빈 교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헌신하고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냥 헌신하신 거예요. 지금 아주 위에서 주신대요. 네, 여기 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사님들도 다 이게 헌신된 마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한국 리더십 학교의 생명입니다. 헌신과 사랑, 내어줌, 자기 희생, 이것이 리더십 학교를 오늘까지 있게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리더십 학교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97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저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한반도의 모세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그때 느꼈어요. 한반도의 모세를 키우지 않겠니? 한반도에 포로된 이 북한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나의 사람이 필요하다.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통일 일꾼을, 세시를 만들 그런 사람을 내가 간절히 찾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그 애통함이 저를 열흘 이상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철회하면서. 그때 제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반도의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년을 준비하고 2001년도에 리더십 학교가 탄생된 겁니다. 저는 여기 필드 스터디 갔다 오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팀 프로젝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주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바라던 것도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자랑거리가,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사님들이 섬기는 그러한 보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과 보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이고 우리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선생님들, 이사님들, 동문 이사들, 교무위원들, 그리고 스텝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회원 글로벌 조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이장로 명예교장님의 진심 어린 격려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모두 함께 비전기도문을 낭독하신 후에 학교장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비전기도문은 다 같이 일어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통일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소명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며 평생 동역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음들이 본받아야 할 어른들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른들이 참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찾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이때에 그래도 저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 기성세대가 갖게 하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학생들을, 우리 동문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희망이 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세심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후배들, 형제 자매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특별히 신음하는 북녘동포들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이들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후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품고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기를 다짐하는 리더십 22기 모든 원우들과 또한 동문들과 우리 이사들과 교수님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보고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잠시 짐을 자리에다 두시고 모두 앞으로 나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과 대표님들도 앞에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앞에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